오늘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기보다는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한 선택이 오히려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자산 관리 방법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말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치 있게 전달하는 시니어 유토피아입니다. 먼저 피해야 할 3가지 자산관리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불안하고 자식들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집안 안전한 곳에 현금을 숨겨두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선 화재나 도난의 위험이 있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도 있는데 바로 습기입니다. 지폐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어서 습기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피거나 손상될 수 있는데 심한 경우 은행에서도 교환해주지 않을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현금을 두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2025년 9월 1일부터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호가 적용되도록 바뀌기도 하죠. 따라서 당장 필요한 일, 2개월치 생활비 정도만 집에 두시고 나머지는 은행 예금 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모든 돈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이자가 높다고 해서 전 재산을 하나의 통장이나 상품에 몰아넣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때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방법은 돈을 용도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인데 먼저 생활비 통장에는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넣어두시고 이는 언제든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비상금 통장에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경조사비 등에 사용할 돈을 따로 모아두시는데 이는 적금이나 정기예금을 이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당분간 사용하지 않을 여유자금만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통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중요한 서류의 원본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서류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매우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실행되거나 예금이 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에게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본을 제공하시고 원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관하세요. 그리고 모든 금융거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때 주의해야 할 직원들의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 직원들은 성실하게 일하시지만 간혹 과도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말들을 들으시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라는 말인데요. 이런 말을 들으시면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제게 맞는 건가요? 제 재정 상황을 어떻게 알고 추천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개인의 재정 상황, 투자 성향, 위험 감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나이만으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올바른 상담이 아닙니다.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집에 가져가서 가족과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주의할 말은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내일부터 조건이 바뀝니다. 입니다. 이런 말로 즉석 결정을 유도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충분한 설명과 검토 시간을 제공하거든요.
그럴 때는 급하게 결정 짓지 마시고 하루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상품일수록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가족분들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족의 조언과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금융 결정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투명하지 않은 거래, 비밀로 하자고 하는 상품은 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현명한 자산 관리를 위한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입니다. 어떤 금융상품이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계약서를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24시간 숙려 원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하루 자고 나서도 좋다고 생각되면 그때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피하기입니다. 복잡한 금융상품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것을 선택하세요. 원금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도해지 조건과 수수료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어려운 상품이라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세 번째 원칙은 정기적으로 계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통장을 정리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모르는 거래 내역이 있으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사용법을 익혀두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형 시중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안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시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재정 상황을 공유하세요. 중요한 금융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시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즉시 거절해야 할 상황들을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 서둘러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경우, 가족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권하는 경우, 이런 상황을 만나시면 즉시 거절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금융감독원 1332번, 소비자보호원은 1372번, 사기신고는 112번, 은행연합회는 02-3705번에 5514번입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 현명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피하시고 가족과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전문기관에 즉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주의가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3종 세트 잊지 마세요. 주변의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